사이언트비온을 듣고 계신 시각 8시 9분 2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저희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기관이 올 한 해 동안 상을 이렇게 많이 타기는 쉽지 않아가지고 예, 올해 좋은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타기도 힘들 텐데 저희는 이제 상이야 뭐 이제 상징적인 의미니까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상을 많이 타게 된 이유가 뭘까? 어떤 일을 했을 텐데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예. 자, 먼저 전남개발공사가 어떤 회사인지 업무를 좀 알려주실까요? 예, 저희 전남개발공사는 도에서 전액 출자한 공기업입니다. 네. 뭐 다른 지방공사하고 마찬가지로 전남 균형발전 위한 택지 도시개발, 또 산업단지 조성, 공공주택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다양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이제 벌써 1년이 되셨다고요? 예, 됐습니다. 1년 만에 이룬 성과치고는 뿌듯하시겠어요? 예, 아주 뭐 저도 좋고 저희 직원들도 아주 사기가 올라가고 아주 좋습니다. 네. 이제 궁금한 게 어떤 점을 그렇게 높게 평가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대통령상부터 국무총리상부터 여러 가지 상을 다 수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실까요? 예, 이번 9월 달에 대통령상을 수상을 했는데요. 내용은 이제 지방 공기업 지방 출자 출연기관에서 전국에 한 1259개가 됩니다. 예, 그 기관 중에서 저희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게 좀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은 저희 공사가 이번에 설립된 지 이제 19년이 됐는데 이게 처음이고 전남 지역 출자 출연기관에서도 처음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우수한 경영 성과라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고강도 경영 혁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좀 높게 평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올해 또 10월 달에 국무총리 수상을 또 한국 에너지 대상 부분에서 국무총리 상을 수상하게 됐는데요. 지방공사 중에서는 저희 공사가 에너지 사업처를 처음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보급 확산에 좀 기여하고 있고 특히 또 태양광 사업은 수익금의 50%를 전액 전남 인재 육성 장학금 이런 쪽에 이제 기탁을 해서 이러한 노력들이 좀 높게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방 공공기관을 다 세보면 1259개인데 그중에서 1위를 하신 거고 개청한 19년 됐는데 그 19년 이래 처음이고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셨겠는데.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열심히 해준 우리 직원들 또 헌신과 노고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거기에는 또 이제 처음 시도해본 것들이 있었다, 최초란 타이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보통 처음에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힘들거든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 금방 그 세 가지 이제 표창도 있었지만은 저희들이 주로 이제 성과들을 조금 이제 나열해 보자면은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상생 경영 부분에 저희들이 대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공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일하고 싶은 기업 굿컴퍼니를 최초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방 공기업에서 또 최초로 준법 감시위원회를 또 저희들이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공공구매 의무 구매율 전국 평가 1위 그리고 지방공사 최초로 안전감사제 도입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저희들이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뭐 국내외 기업들의 최고의 화두가 이제 ESG라고들 합니다. 근데 영어 약자로 이제 이니셜로 ESG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설명을 하려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런데 공사에서도 ESG 경영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ESG는 영어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가지를 영어 첫 알파벳에서 딴 건데요.
2004년부터 UN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용이 됐고 최근에는 ESG 경영이 이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 기업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이제 의무적으로 KESG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사회적 트렌드로 지금 잡아가고 있는데 시기적절하고 또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ESG의 투자 기준이 과거에는 수익만 많이 내면은 좋은 회사다 이런 이제 재무적 성과에만 이제 그 기준이 있었다면은 이것들이 그 탄소 절감이라든지 이런 환경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 활동이라든지 투명한 지배 구조 이런 이제 비재무적 성과를 보고 이 기업이 좋은 회사다 아니다를 이제 기준을 내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는 그 대기업 공공기관에서는 이게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중소기업에서는 ESG 경영을 추진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저희 이제 전남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민간하고 같이 이런 부분을 좀 확산시켜 나가자 해서 저희 시공사 하도급 업체 다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같이 선포식도 하고 실천 협약식도 이렇게 가졌습니다. 그리고 목포대나 이제 순천대 이런 이제 학생들 하고 ESG 전문 그 양성 협약이라든지 대학생 서포터스를 구성해서 ESG에 관련된 뭐 참신한 아이디어도 받고 이런 이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좀 사회적인 트렌드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지금은 이제 이런 추세가 됐기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인구 감소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 S 부분에 해당하는 이런 사회적 문제까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게 참여한다면은 인구 감소 이런 문제도 하나의 해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위험한 곳이 전남 지역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인구 절벽에 또 지방 소멸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여기 순천대 글로컬 대학 선정 관련해 가지고 여기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대학의 역할이 방금 말씀하신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대학의 역할도 해야 되고 대학이 또 이런 공기업이라든가 민간 업체들하고 같이 요즘 협업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선정이 된 게 아마도 거기에 큰 점수가 있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지역 사회 전체가 다 소위 말해서 지역의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에 다 소위 말해서 달라붙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전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안이라면 또 해결해야 될 문제라면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금방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이런 부분이 이제 크게 문제라고 생각되고 특히 전남 같은 경우는 16개 군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좀 지정돼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그 부분의 핵심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이 집중돼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청년들이 자꾸 떠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입지가 되어 있는 산업단지, 공장용지를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근데 아쉽게도 전남이 그런 산업단지나 공장용지가 많이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도 대외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저희 공사도 여기에 발맞춰서 산업단지 발굴에 특히 힘쓰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올해 이렇게 MOU를 체결하고 지금 했던 게 나주 에너지 국가 산업단지 그리고 고흥의 우주 발사체 산업단지 그리고 무안의 K푸드 산업단지 해가지고 약 100만 평 이상의 이런 산업단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좀 추진되면은 전남 지역 발전이나 또 일자리 창출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좋은 양질의 일자리가 있으면 사람들이 오게 돼 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인구 감소라든가 지역 소멸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이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하나는
일자리가 있더라도 정주 여건이 그렇게 좋지가 않으면 예. 뭐 예를 들어서 주중에는 여기서 일하다가 주말에는 그냥 정주 여건이 그렇습니다. 좋은 곳으로 그냥 예. 가버리는 예. 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예. 예,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좋은 그 주택을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 전남 같은 경우 이제 임대주택이 주택 정책이 따로 이렇게 도에서 이제 추진한 그런 부분이 좀 별로 이제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 우리 지사님께서 전남 실정에 딱 맞는 혁신적으로 기획한 그 청년 신혼부부 만원주택 임대주택 정책을 이번에 크게 발표하셨습니다. 네. 굉장히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지자체 우수 사례로 지사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대통령 그리고 타 시 도지사님들로 붙어서 많은 관심을 이렇게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 내용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은 보증금 없이 월 1만 원으로 최장 10년을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그 주택입니다. 전국 16개 군에 약 1,000호 정도를 신축을 해서 청년 신혼부부에 제공할 계획인데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기본 4년에 네. 아이 한 명씩 3년씩을 연장을 해서 2명 출산을 하게 되면 최대 10년을 살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좀 해주고요. 그리고 그 청년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게 되면은 최장 6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기존의 그 임대주택은 굉장히 협소하고 좀 노후주택인데 네. 이런 부분이 여기 전남 만원주택은 신축 네. 아파트의 30평형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 20평형을 네. 제공을 해서 다른 그 주택하고 좀 차별을 많이 좀 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정착이 되면은 대부분 그 집 때문에 아이를 못 낳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데 이 10년 동안에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거비 생활 부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녀 출산이라든지 양육이라든지 더불어서 인구 증가까지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화순에서 이거를 처음에 몇몇 지자체에서 만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했었는데 네. 저희 이제 전남도에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전남도의 임대주택 정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화순뿐만 아니라 전체 16개 군으로 확대해서 이번에 지사님께서 발표하신 겁니다. 도내 인구 감소 지역 16개 군으로 확대를 하고 1,000호 이상 1,000개 이상을 신축을 한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결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올 연말에 조례안을 지금 입법화해서 네. 좀 준비 중에 있고 내년 초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은 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자, 이 외에도 뭐 얘기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전남하면은 또 신재생 에너지가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가동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어떤 붐이라든가는 전 정권에서 있다가 이번 정권에서는 좀 시들해진 게 아니냐라는 좀 비판도 좀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해상풍력 사업은 우리 전남 미래 먹거리 사업입니다. 우리 전남은 태양 그리고 바람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기에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저희 전국 그 지방 공사 중에서는 저희 공사가 가장 활발하게 이런 재생에너지 사업에 뛰어들어서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부에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정책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이런 그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그 국회에서도 특별법이라는 이런 부분을 지금 반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결국에 아리백 산단이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전남은 이제 이런 좋은 입지적 여건을 가지고 있고 저희 공사 같은 경우는 영광, 완도, 신안 이런 곳에 이제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허가하고 기본 설계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해상 풍력 그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고 거기에서 또 파급돼서 제조라든지 우리 국내 유지보수 업체에 또 이렇게 유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전남에 많은 일자리도 창출되고 그런 이제 좋은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대단위로 조성되어 있는 그 태양광 발전 부지를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상주에서 유지보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또 유지보수가 가장 또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그쪽에 그 일자리 창출이 많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일단 신재생 에너지는 어쩔 수 없는 이제 뭐 국제적인 대세, 세계적인 추세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예. 계속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시간이 정말 빨리 가버리네요. 개발공사가 이렇게 전남개발공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노력을 많이 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걸 채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서울 수도권의 교육, 문화, 산업 인프라가 너무 집중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소멸 문제를 어떻게 회복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방치하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지방이 몰락하면은 향후 수도권도 동반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미래로 좀 전환해야 될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전남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을 해서 그러한 해법을 좀 제시해주는 그런 공기업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예. 뭐 일단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이 내려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까 앞서 말씀했다시피 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자리거든요. 네. 결국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거고 수도권으로 가다 보니까 집값도 비싸고 해서 생활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어려워지고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수도권에 집중된 투자한 그런 그 투자비를 좀 지방 발전에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한다면은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다 해결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끝으로 청취자분들 많이 듣고 계시는데 한 말씀 해주시면서 오늘 또 인터뷰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남개발공사는 그 전남 도민의 공기업이고 전남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네. 늘 도민과 소통하고 항상 공기업으로서 근본을 지키고 도민들께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로 옹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남은 기간에도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와닿는 것은 지역이 없으면 모두가 다 망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도 뭐 수도권만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남개발공사 장충모 사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